돈의 주요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구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 경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소동 행정학 박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민주당 창원 의창구 지역위원장이신 김기훈 더 좋은 사회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역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불법 개조를 단속할 인력이 이 경남에 한 명밖에 없다. 네. 이런 이 충격적인 사실 속에서 저희가 헤어나오기도 전에 설상가상입니다. 지난 8일이었죠. 국토부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과연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 도민들이 과연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 먼저 근본적인 것부터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동차 안전 단속원 제도가 무엇일까요? 네, 이 자동차 안전 단속원 제도는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 7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안전 적합 기준에 적합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 또는 이제 자동차가 출고한 이후에 튜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법 운행을 하고 있는지를 단속하는 단속원을 두게 되는데 여기는 뭐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또 교통안전공단에 이제 전담 직원이 할 수도 있고 하는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데 2005년부터 이제 이 자동차 불법 단속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나서고 있죠. 그때 당시에는 뭐 지자체라든지 경찰하고 이제 합동을 했는데 이게 작년 6월에 이제 이 자동차 관리법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담을 해서 이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 교통안전공단은 이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정보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단속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단속 업무를 이제 전문가가 하게 되어서 어떤 전문성이 이제 훨씬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단속 업무의 어떤 제도화라든지 시스템이 이제 정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단속원이 일단 고작 한 명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단속이 불가능했다.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한데요. 그래서 좀 사람을 좀 늘려달라. 단속원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좀 요구를 했었는데 끝끝내는 반영이 되지 못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그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은 정원을 위한 예산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정원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이면서도 또 더욱이 전문가에 의하면 불법 자동차 적발에 전문성도 필요하고 시간도 걸리는데 인구가 도내 전역에 분산되어 있고 부산과 경남과 울산에 한 명밖에 두지 않아서 빈도수를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이게 적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요. 또 아까 전에 우리 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는 내년에 튜닝에 관한 것을 대폭 규제를 완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우리 트럭을 갖다가 캠핑카로 개조하는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속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가 또 인력 확충 계획은 방금 없다라고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다가 일단 튜닝 규제까지 조금 느슨해진다 하면 뭐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뭐 튜닝이 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진 않는데 하지만 불법적으로 개조가 됐을 때 이건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난잡해지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튜닝이 이제 활성화되고 하면은 더더욱 이제 이런 그 자동차의 안전 기준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될 것인데 자동차 관리법에 이 전담요원을 두게 한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 법을 바꿔서까지 이제 전담을 두게 한 이유도 이제 그 국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이죠. 그런데 이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적인 단속 요원이 이제 배치가 돼서 전문성은 확보가 됐는데 우리 울산과 경남에 이 넓은 지역을 한 명이 담당한다는 것은 과연 이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실효성이 과연 없다고 보는데 교통안전공단 본부에는 이제 전국에 14개 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은 최소 기준이 이 단속 업무는 이제 그 단속의 그 어떤 자동차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2인 1조를 하게 돼 있는데 2인 1조만 계산을 하더라도 14개 지부니까 28명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13명밖에 없습니다. 네. 반도 이제 단속 업무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두고 교통안전공단의 직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인원은 정원시키고 싶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자기들의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말이 맞다면 공단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상급부서 감독기관이 국토교통부인데 이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인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가 문제입니다. 이 소관 이제 관할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인데 네. 우리 경남 출신의 유일하게 한 분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양산의 서형수 민주당이죠, 이분이. 네. 서형수 의원인데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이 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예산 내년도 심의하는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우리 서형수 의원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이 단속원을 정원할 수 있는 예산을 저는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한 분이라도 있어서 감사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한 분의 힘 가지고는 또 잘 될 수 있을까? 좀 과정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어떤 노파심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탓하기 전에 저희가 이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말고 좀 현실적으로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다면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단속원에 의한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2018년 6월 27일부터 사실은 교통안전공단에 이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대행을 할 수 없고요. 네. 창원시의 한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거나 불법 여부를 판단이 어려울 경우 그 한국안전교통공단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올해 경남에 단속원이 한 명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서면으로 하던 것을 갖다가 면대면으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정원이 시급하고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상임위에 예산안을 올려서 상임위를 통과해서 기재부로 올려야만 국회에서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때 국회에 올라왔을 때만 이제 서영수 의원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상임위 국토 건설위에다가 예산을 갖다 반영해 주라고 전국 지자체에서 그것을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있다면 자동차 구조 변경 장치 이거는 이제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고 또 관리하고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등록 신청은 우리 관할구청이나 도청의 자동차 정비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인 신청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구조 변경 장치 승인 신청서 등 구조 변경을 하는 데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하기 때문에 네. 이때 우리가 이제 신청서가 들어올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불법 개조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홍보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뭐 국가의 정책 그리고 지자체의 정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좀 시간을 두고 잘 해결되게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가장 빨리 시급하게 처리돼야 될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좀 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의 최근 도교육청 인사를 두고 경남교총이 토드 및 보훈 인사라며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지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이 팩트를 기반으로 이번 내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논란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지난달 27일에 이제 경남교육청의 박종훈 교육감이 산하기관이죠. 교육정보연구원장하고 교육정책연구소장 이 두 분의 인사를 단행했는데 네. 이 인사를 두고 이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뭐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박종훈 교육감의 어떤 뭐 철학이랄지 좀 사상
행정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표적인 우리 경남의 교육 교직자 단체가 경남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네, 있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뭐 역시 이제 먼저 반응을 내놨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저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 첫째는 정교조 출신이다. 그 다음에 능력에 맞지 않는 인사다. 이 두 가지로 보이는데 네. 이제 정교조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이유가 현재 지금 법의 노조지 않습니까? 법의 노조는 이제 불법적인 어떤 그 노동조합인데 여기에 출신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총에서는 좀 정의로운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촉구를 했습니다. 교육정보원장은 초대 이제 정교조 출신 정교조 지부장을 지냈고 연구소장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이제 박정훈 교육감과 단일화를 이뤄서 결국 이제 박정훈 교육감 당선을 위해서 이제 최일선에서 뛰었던 분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교총 경남지부가 이번 인사를 지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전교조 출신 도교육감이 또 같은 전교조 출신의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앉혔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네,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적은 뭐 지나친 진영 논리에 치우친 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분들이 이제 주장했던 코드 인사, 보원 인사를 하면 전문성, 능력, 자질, 도덕성, 그리고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인사권자의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 등 비슷하거나 학연, 지연 등으로 맺은 인물을 그냥 낙하산처럼 하는 게 보원 인사입니다. 근데 이번 연구원장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고 또 개방형 직위 공모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선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소장 또한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된 인사로서 보원 인사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나친 내로남불 아닌가. 전문성과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자를 갖다가 학연지연으로 임명했다면 몰라도 네. 단체가 다르다고 해서 이걸 훌륭한 분을 갖다가 그냥 그 보원이나 이런 코드 인사로 지칭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우리 원장님은 문제가 없다. 이번 인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교총과 전교조의 관계를 저희가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면 이번 이 지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총과 전교조의 관계는 오랜 이제 대립 관계이고 다소 이제 동떨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 정책적인 측면 경남 박정훈 교육감이 그 자기의 정책을 갖다 충실히 집행하고 이행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거기에 따라서 인사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정체성이 다른 분이 네. 거기와 같은 정책을 한다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지적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도교육청의 인사 그리고 현 정부에 들어서 어떤 인사가 진행이 됐을 때 굉장히 좀 촘촘하게 보고 있다, 좀 세밀하게 보고 있다라고 저희가 상황을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번 도교육청 인사에 대한 지적사항 뭐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물론 뭐 우리 원장님은 방금 전에 의견을 조금 내세우시긴 했지만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네, 뭐 이런 인사를 두고 주로 하는 얘기가 코드 인사다, 보원 인사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정부직 인사는 뭐 지방이나 중앙이나 대통령이 바뀌면은 이제 정부직 인사를 이제 주로 이제 정권의 수장이 바뀌고 하면은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코드 인사, 보원 인사는 뭐 어느 정권이 누가 수장이 되든지 간에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 2월이었죠. 우리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네. 이제 청문회도 있었고 하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그 코드 인사, 보원 인사에 대해서는 이제 도민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남 방송에도 아마 이 문제를 다루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코드 뭐 인사 누가 수장이 되든 간에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은 인사를 하면은 당연히 자기 철학을 이해를 잘하고 네. 또 자기의 그 어떤 정책에 좀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앉힐 수밖에 없죠. 또 여기에 이제 자기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조력자가 있다면은 이분을 당연히 또 배려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의 원칙은 저는 뭐 한 3가지 보는데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 그다음에 이제 도덕성인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이제 임명된 그 교육정보연구원장이나 또 교육정책연구소장도 뭐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뭐 어떤 그 능력이나 어떤 도덕성 문제를 좀 따지기 어렵지만은 두 분 다 이제 진보에다가 또 선거 공로로 임명됐다는 것은 우리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이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고 또 보원을 하게 되면은 단일화 할 때 그 주고받던 어떤 거래적인 빚갚기식 인사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과연 그 경남 교육 행정이나 철학이 제대로 좀 가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런 것을 이제 우려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논란이 나온 만큼 박종훈 교육감도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향후 인사에도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높아심이 좀 들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교청 측에서 지적한 그 원장 임명자에 대해서 2011년 퇴직해 교육 현장에서 오래 떠나 있었다. 그래서 교육 정보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 교육 구성원들한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우려를 표했는데 저는 이 지적은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2011년에 퇴직한 교총 출신이 임명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진영 논리다. 그리고 그 인사라는 것은 만사라고 인사를 잘해야 자기가 추구하는 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박종훈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기째 도민한테 진보적인 교육을 갖다가 인정을 받고 선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안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성과 능력, 자질, 도덕성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공모 기준에 입각해서 제대로 선발되었다면은 저는 박종훈 교육감이 임명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때쯤에서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이 박종훈 교육감의 3선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지금 박종훈 교육감이 이제 개혁적인 인사로서 그 경남 그 교육 그 행정을 맡은 지가 이제 1년 지났죠. 네. 근데 이제 1년 안에 뭐 평가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좀 호평을 보냅니다. 3선은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을 하는 그 3선 출마 규정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의욕이 있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좋은 평가를 보낸다면은 당연히 3선을 해야죠. 또 그리고 본인도 또 3선을 또 준비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3선보다도 지금 우리 경남도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최근에 이제 그 학생 인권 조례, 그다음에 초등학교 비테일 사업의 어떤 문제, 네. 이런 문제를 보면서 경남 교육 행정이 좀 그 어떤 형평성이랄까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집행 아닙니까?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단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그 낭비가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금액이 낭비가 될 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예산 집행이 이제 부적절한 게 많고 하면은 경남 교육 그 행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도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박종훈 교육감께서 좀 충분히 좀 고민을 하고 세심하게 정책을 좀 펼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단순한 의혹인지 진정 필요한 인사였는지는 박종훈 교육감의 정치 철학에 정답이 있을 겁니다. 논란이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인사의 주인공들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